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시간 후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5시간 후는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석 달간의 탄핵 심판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그리고 기각 어떤 쪽을 선택을 했을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의 인용 조건은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현재는 지금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 수가 8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됩니다. 반대로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할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은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 탄핵안이 또 인용되고 또 기각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주문 선고 즉시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국가 수반에서 자연인 신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예.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에 따라서 늦어도 5월 초에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은 석 달간의 직무 정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대선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기사회생한 만큼 이런 경우에는 보수 진영이 어떤 반전의 기회를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탄핵 심판이 아무래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이 특검 수사와 맞물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사 배턴을 넘겨받은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면 박 대통령이 그동안 누려왔던 불소추 특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상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권리였는데요. 예. 박영수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이 됐고 바통을 검찰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인용이 돼서 검찰이 자연인 신분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박 대통령도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보여서 검찰도 오늘 결과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곧바로 대선 전국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시기 등은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반면에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것은 임기 중에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데 그것도 1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탄핵안에 무려 13가지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중에선 핵심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배를 했고 그래서 파면을 시키는 게 마땅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네, 탄핵 소추안에 13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예. 대통령이 또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 씨 등 비선 세력에게 권리를 넘겨줬다는 건데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건 그리고 최순실 씨가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많이들 나왔었는데요.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재단 출연을 강요를 했고 결과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면서 헌법을 위배했다. 이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주장입니다. 예.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모금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은 탄핵안에 포함된 뇌물죄 위반 조항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재단 모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 또한 핵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탄핵안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세월호 참사 대처 문제 그리고 정윤회 문건 보도 외압 의혹도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관련 부분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됐고 재판부가 심판 초기부터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냐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면서 탄핵 심판 전체에서 이 세월호 부분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못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박 대통령 측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윤회 문건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자유 침해도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 측은 대통령이 2014년이죠. 정윤회 문건 예.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박해서 사장을 물러나게 만든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5시간 뒤에는 정말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보안 문제 네. 때문에요. 탄핵 또 인용 기각을 두고 선고 직전에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이런 방법을 헌재가 썼습니다. 네,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결정문을 미리 작성을 한 뒤에 재판관들이 당일 오전 9시 30분에 표결을 하고 곧바로 오전 10시에 선고를 했습니다. 결론이 미리 새나갈 경우에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헌재는 재판관들이 표결을 했냐 아니냐에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역시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오늘 선고 직전에 표결을 해서 결정한 뒤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통상 선고를 하는데 오전 11시를 선고 시각으로 잡은 것도 예. 그렇게 표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선고 재판 저희도 계속해서 특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자, 일단 선고 재판이 어떤 순서로 좀 진행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선고 시각 11시보다 앞서서 한 30분 정도 일찍 취재진과 일반인 방청객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을 합니다. 검문 검색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각이 되면 8명의 재판관들이 입정을 한 뒤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지만 형식상 출석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문은 보통 수백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선고 요지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1시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소추 사유가 3가지밖에 안 됐었고 예. 사실관계 다툼이 이런 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재판이고요. 이번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에 말씀드렸듯이 13가지 사유가 들어가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공개를 하게 돼야 돼서 선고가 이제 1시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주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모든 선고를 끝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오늘 탄핵 선고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